자, 반갑습니다. 내 멋대로 고민을 가져와서 상담을 해드리는 내 멋대로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학교 성적에 대해서 너무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전 지금 고1 남학생입니다. 전 지금 인문계고요. 전 중간고사 7, 8등급 맞고 기말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한국사만 열심히 해서 다른 과목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망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전 대구 가톨릭대, 영남대, 대구보건대, 대구 한의대에 있는 생활체육학과, 체육학과, 물리치료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쪽에 가려면 최소 등급이 5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대구권에 있는 학교죠. 마침 제가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기말은 다음 주 월화수목금인데 지금 공부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실천을 못 하겠어서 미치겠어요. 자, 이게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1. 2학기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성장세가 있으면 대학 갈 때도 도움 될까요? 2. 실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너무 자신감도 없네요. 도와주세요. 전 남고입니다. 참고로. 사연이 간단합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 학과가 있는데 성적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뭐 질문만 보면 너무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단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좀 답답하다고 느꼈던 게 글을 너무 못 써요, 진짜. 이게 앞부분인데 전 지금 고1 남학생, 전 지금 인문계고요. 전 중간고사 7, 8등급 맞고 있고요. 너무 한국사만 너무 열심히 해서 이 보면 계속 주어가 반복돼요. 예. 그리고 뭐 어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띄어쓰기, 뭐 문단 나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쓴 글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심지어 제가 수정을 했는 거예요. 좀 읽기 좋게.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쓴 글을 진짜 검토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쓰고 나서 문자 보내듯이 그대로 등록을 했는 거예요. 글을 좀 잘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도 없고 고민도 없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뭐 생각되네요. 근데 이 글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보는 사람, 읽는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글 쓰는 것도 일종의 글로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그런 거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글을 잘 쓰려면 그 음, 일단 이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 블로그를 몇 년간 했거든요.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남의 블로그의 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에다가도 부스팅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분석력이랑 그리고 이런 논리적인 사고력, 비판 능력 이런 게 좀 많이 향상되었다고 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뭐 학교 성적이랑 뭐 직관적인 연결점이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 머리 쓰는 일이잖아요. 학교 공부도 다 이해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언어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그런 것도 다 보면 언어적인 그 이해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이 공부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뇌 자체가 그 사고력이나 그런 분석력 그런 게 향상이 됩니다,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습하는 방법으로는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TV 영상 같은 거를 보고 그거를 일단 요약을 한번 글로 해보세요. 글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자신이 딱 읽어보고 느낀 점 있잖아요. 리뷰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직접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하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 질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2학기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성장세가 있으면 대학 갈 때도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뭐 질문도 아니죠. 공부해가지고 성장세가 있으면 이게 성적이 오르는 거잖아요. 성적 오르면 당연히 더 높은 등급의 대학교에 지원 가능하죠. 이 대학교 입학 커트라인이라는 게 성적 순이잖아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자신은 잘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그 질문의 이 고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단 공부뿐만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금연을 하겠다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런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의지만으로 딱 실천한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우선 보통 그런 목표들은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공부도 포함이지만 우리가 재밌는 거를 막 그거 목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성적을 거둬야지,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재밌는 거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참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게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뻔하게 생각하는 게뭐 학원 다녀라 아니면 과외를 받아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각각의 사정이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학원이든 과외든 다 돈이 어느 정도 드는 것들인데 재정 여건이 딱 받쳐주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는 쉽지가 않죠. 이거는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 그룹 스터디입니다. 공부가 재미없긴 하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럼 나름 공부도 흥미가 생기고 재밌습니다.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거 있잖아요. 시험 시간 바로 직전에 친구들이랑 이제 노트 필기했는 거 펴놓고 서로 문제 내주기 하잖아요. 그럼 한 명이 내주면 그 친구가 문제 맞추고 그리고 뭐 반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은근히 효과가 있어요. 내가 몰랐던 그 내용을 친구가 질문해주면 내가 답변을 틀리더라도 친구가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게 또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공부가 되게 효과적이고 나름 재미있는 방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그룹 스터디의 한 방식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스터디 그룹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터디 그룹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게 첫 번째인데, 일단 그룹을 만들 때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성적 상위권 친구랑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 무조건 좋겠죠. 근데 솔직히 공부를 잘하는 그 친구가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랑 그 그룹 스터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걔가 아쉬울 게 없어요. 예. 보통 그룹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친한 친구랑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뭐 니보다 공부 잘하는 이 친구와 같이 그룹 스터디 하면 어떻겠니? 그렇게 하더라도 그 친구가 선뜻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그룹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그냥 평소 때 자기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랑 그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친구들이 사실 공부 수준이 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비슷한 수준의 친구끼리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그 각자 특정 과목에 대해서 좀 성적이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특정 과목에 대해서 특출난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으면 그게 서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 성적이 반에서 중간 정도 한다고 해서 모든 과목의 성적이 딱 중간인 건 아니거든요. 과목마다 성적이 다 달라요. 어떤 과목은 예를 들어 뭐 내가 영어를 잘한다. 영어는 상위권이에요. 근데 나는 수학을 너무 못해서 하위권이다. 그런 식으로 성적에 그 과목마다 성적의 격차는 있는데 그게 어우러져서 평균을 내보면 중간이다.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그룹을 만들었을 때 이제 내가 그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국사를 가르쳐주고 그 그룹의 친구들 중에서 뭐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영어,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각자 잘하는 과목이 다르다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서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별도의 과외 선생님 없이도 과외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애초에 친한 친구들이니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스터디의 장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룹 스터디가 좋은 점이 요즘에 스터디 카페가 많잖아요. 이거 대여료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예전에 6,000원이든가 8,000원이든가 그렇게 뭐 만 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료수라든가 뭐 과자 갖다 놓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친구들이랑 뭐 엠빵 하게 되면 그렇게 비용이 부담스럽진 않죠. 그러니까 저비용이면서 가장 고효율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룹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것도 물어보나 마나죠. 이 고등학교가 뭐 대학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막상 고등학교 들어와서 성적 오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고3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가지고 기존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보다 이제 성적이 오른 후에 더 좋은 대학교에 지원해서 가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뭐 충분합니다. 지금 1학기는 끝났으니까 뭐 2학기부터 공부 열심히 한다면 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국사만 열심히 해서 다른 과목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인간이라는 게 딱 자신이 관심 있는 그 과목이나 그런 데다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과가 잘 나요.
그런데 성과가 잘 나오잖아요. 그럼 또 칭찬을 듣게 됐겠죠. 그러면 이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되어서 도파민 맞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가지만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게 문제죠. 효율적으로 사실 공부를 하려 그러면 잘하는 과목에 대한 공부 시간을 좀 줄이고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인간이 좀 잘하는 것에만 흥미를 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국사를 잘한다는 거는 분명 이 사연자분은 본인만의 한국사 공부를 하는 그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삼국지 있잖아요. 이 삼국지가 사실은 중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잖아요. 이 말은 역사도 사실 좀 재밌게 풀어보면 소설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이 역사를 소설처럼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로에 대해서 좀 오지랖을 떨어보자면 생활체육학과, 뭐 체육학과, 이 체육 계열이잖아요. 그리고 물리치료학과? 이거는 의료 쪽인데 이쪽을 가고 싶다 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은 한국사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체육 관련 학과를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쪽에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한국사를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생활체육학과, 체육학과 이런 쪽을 이유 없이 좋아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근데 전공이라는 거는 직업이랑 연관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전공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 체육학과 관련해서 전공자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예체능 계열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나 미술이나 아니면 체육 계열 이런 예체능 계열이 현실 직업에서는 잘 되면 고점이 진짜 높아요. 근데 저점도 한없이 낮아요. 고점이 높고 낮다 이 말은 잘 되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저점이 또 그만큼 낮다라는 거는 최저임금보다도 낮고 진짜 돈을 못 벌어서 생계에 위협이 느낄 정도의 그런 소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선 제 주변에 이 체육 관련해서 잘 된 케이스가 있는데 제 친구 중에 대구 수성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좀 부촌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PT샵 3개 정도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아마 이런 생활체육학과 이쪽으로 나왔을 건데 제일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피지컬 갤러리에 김계란 님 있잖아요. 이 부분 이분도 이제 운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되게 잘 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매우 드문 케이스예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취업을 하고 그래서 뭐 회사원으로 살아가는데 이 방식이 좀 뻔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고점이 높진 않아요. 예.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그 회사에 임원이 되고 뭐 그런 케이스는 사실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점은 높지 않지만 대신 저점도 엄청 낮지는 않아요. 보통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받고 뭐 잘 받는 경우에는 일반 평균 연봉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만 가도 그 월급이 꽤 괜찮거든요. 이게 가장 흔한 인생의 테크트리지만 가장 또 안정적입니다. 뭐 그렇다고 꼭뭐 이거를 해라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본인이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게 단순히 뭐 학교 들어가서 재밌겠다 뭐 그런 그 관점에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먹고 사는 걱정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면 옛말에 이게 제일 잘하는 것은 일로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직업이라는 거는 결국 남에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가 성과를 또 내줘야 됩니다. 회사에다가 이득을 줘야지 내가 이제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일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나중에는 결국 그 일을 좋아하게 돼요. 지금 사연자분이 한국사를 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지 모르더라도 계속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사 공부만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 일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그거 잘나는 거를 해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그냥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반면에 내가 잘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 성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성과가 없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그 일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를 잘한다고 하셨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 누군가한테 이제 그 한국사를 잘 가르치는 재주가 만약 있다 그러면 이 범대가 아니고 사범대입니다. 사범대 가가지고 국사교사가 되는 것도 저는 뭐 하나의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임용고시를 꼭 합격 못했다 그러면 학원 강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 40대 이전에 직접 자기 학원을 개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 교육 계통 중에서 특히 학원이 좀 그 수명이 짧기는 해요. 보통은 40 이전에 그 수명이 다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끔 메가스터디나 이런 그 인강 쪽에 뭐 되게 인기 있는 나이 좀 많으신 강사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젊은 스타 강사들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에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도 결국에는 서비스업은 아니지만 사람을 상대하고 대면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젊고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들이 좀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고 살면서 느낀 점은, 저는 저희 때는 진로에 대해서 좀 깊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멘토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그냥 성적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냥 할 줄 아는 게 전공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취직하고, 그게 일반적인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요즘엔 친구들이 만약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 대학교 졸업 후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본인의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그 졸업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그 직종들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얼마 정도 벌고 뭐 그런 것을 좀 많이 물어보고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그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고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